이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는 일일까?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나스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 저는 말을 연구합니다. 언어의 구조, 발화의 방식, 방언의 진화와 언어 간의 상호작용 등을요. 다시 말해, 제 인생은 지금까지 말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만 이해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마음을 담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편지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작년 겨울 할머니 마르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저희 가족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유리병에 담긴 말린 라벤더, 오래된 손뜨개 장갑, 그리고 작고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독일어로 VERGSSENES 허즈이친 마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한글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는 글자가 아닌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편지 속 한 문장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 말 끝에는 당신이 남아 있어요. 당시엔 그 뜻도 몰랐고 발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마치 누군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고 저는 그 편지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이 품고 있는 감정의 온도, 말의 끝에서 느껴지는 그 애틋함과 따뜻함. 그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해독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연결된 언어연구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드렸고 그곳에서 윤세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한국계 언어학자였고 동아시아 언어와 방언의 유사성에 대해 연구 중인 분이었습니다. 세아 씨는 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한국어가 아니에요. 현대어보다는 훨씬 오래된 표현이고 단어 선택이 함경도 방언 혹은 북방계 고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복잡하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스 씨,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동남아시아 일부 소수민족, 특히 흐몽족의 말투가 이 방언과 정서적으로 닮았다는 이론이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니요?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말투라는 건 단지 의문의 형태가 아니라 말의 흐름, 끝맺음의 방식,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속 문장 너무 흐뭇어 같아요. 정서 구조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어는 저에게 분석의 대상이었지 전율의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이 말 끝의 온기가 저를 깊은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이 편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어의 구조만 보는 학문적 시선을 넘어서 이 문장의 정서가 건너온 길을 직접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 그리고 할머니가 이 편지를 왜 간직하고 계셨는지 그 비밀을 풀고 싶었습니다. 세아 씨와 저는 공동 연구의 형태로 이 편지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흐몽족과 관련된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고 저는 이번이 단순한 연구가 아닌 저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 언어와 정서의 길을 따라 떠나게 되었고 그 여정은 지금까지 제가 언어학자로서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하면 다소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여정은 그 어떤 연구보다도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문법 구조를 해석하거나 방언의 의문을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할머니의 유품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제 마음이 그 말에 끌렸는지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윤세아 씨와 저는 흐몽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과거 흐몽족이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 베트남, 태국 북부 등지로 흩어졌다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들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흐몽족의 언어에는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처럼 미묘한 관계의 변화가 담겨 있었고 말끝에 붙는 특정 감탄사와 억양이 함경도 방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자료도 있었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한 흐몽족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차로는 접근이 어려워 마지막 몇 시간은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낯선 습기, 우거진 녹음, 그리고 뚜렷한 이국의 냄새 속에서 저는 점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예상과는 달리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낯선 저희를 경계하기보다 오히려 조심스럽고도 환대하는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제 어릴 적 기억 속 한국인 친구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독일에 잠시 머물렀던 그분은 저를 보면 항상 밥 먹었어요? 하고 물으시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저의 마음을 건드린 건 말보다 말투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향해 요나스하고 부를 때의 어조, 장로님께서 저희를 맞이하며 사용한 단어 끝의 억양, 그리고 어르신들이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근한 높임말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그 어조 하나하나에 정서가 담겨 있었고 마치 그 편지의 말끝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지어 나누고 저녁이면 작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의 뜻은 몰라도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아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나스 씨,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서 봤던 전라도 제사 준비랑 이 마을 제사 방식이 정말 닮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의 구성, 절을 올리는 방식, 조용히 흐르는 음악처럼 의조리는 기도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독일도 한국도 아니지만 그 둘이 공존하는 듯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흐몽족 장로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느릿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왔다고 어르신들께 들었지요. 아주 오래전 얼음이 녹는 길을 따라 내려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의 등줄기를 전율이 타고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단지 누군가의 회상이 아닌 진짜로 저의 혈연, 혹은 정서적 뿌리와 연결된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한 흐몽족 소녀가 제게 다가와 나뭇잎에 무언가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어린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요나스, 네 말투 따뜻해. 저는 그 말을 보고 말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왜 제 마음을 울렸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이란 건 단지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끝에 누군가의 마음이 닿아 있기에 말은 마음을 건네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언어학자가 아닌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끝에 온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흐몽족 마을에서의 나날은 제가 언어를 처음 배우던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말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감정에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서로 다르지만 어조와 표정,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말의 진짜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 속에서도 저를 붙잡고 놓지 않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그 문장이 할머니의 유품 속에 아무 설명도 없이 남겨졌을까? 그리고 왜 그 문장은 제 마음을 그렇게도 울렸던 걸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흐몽족 마을에서 세아 씨와 함께 모은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저희는 인근 지역에 있는 작은 박물관과 도서관, 민속기록 보관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 국경 근처의 한 문화자료관에서 오래된 전쟁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된 외국인 의료봉사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가 있었고 그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하네스 슈미트.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슈미트저의 성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계보 어디에서도 요하네스라는 이름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았고 마침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독일 남성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실종된 독일 국적의 의료병사 요하네스 슈미트와 그의 도움을 받은 함경도 출신 여성 김서희. 두 사람의 행방은 이후 알려지지 않음. 그 순간 저는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의 이마, 눈매, 미소 마치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혹시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혹은 그 여성 김서희 씨가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동시에 제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세아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요나스 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편지 그 문장은 당신에게 도착하기 위해 긴 시간을 건너온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이 편지를 보았을 때 왜 눈물이 맺혔는지, 왜 단어 하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붙잡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니라 마음이 닿아 있는 통로였으니까요. 며칠 후 흐몽족 마을의 장로님께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로님은 저희를 맞아주시며 오랜 전설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북쪽에서 온 사람과 이 마을 여인이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그 둘은 결국 떠났지만 그 여인은 편지를 자주 보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쩌면 그 편지가 바로 그 여정의 마지막 흔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의 할머니께 전달되어 유품 속에 남겨졌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 위에 편지를 다시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었지만 이해하기 이전에도 그 문장은 이미 제 마음을 울렸던 존재였습니다. 문장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끝에서 느껴졌던 온기, 그 따뜻함이 바로 핵심이었죠.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문득 흐몽족 아이가 제게 건넸던 그 나뭇잎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요나스, 네 말투 따뜻해. 그 말이 이제는 명확하게 제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말의 끝에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요.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수많은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들이 가진 역사와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말이 어떻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말의 끝에서 오는 그 작은 떨림, 억양 하나에 실린 진심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끝에는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건너왔습니다. 그 마음이 긴 시간을 돌아 저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흐몽족 마을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풍경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흐몽족의 마을에서 느꼈던 말투와 표정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말끝에 남겨졌던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저에게는 낯선 언어를 가진 곳이지만 동시에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곧장 인천공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며칠 동안은 세아 씨의 조언을 받아 서울 시내의 언어학 자료관, 사전박물관, 그리고 방언연구소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흐몽족 언어와 함경도 방언의 유사성을 공식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자료나 학자들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 있던 건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 끝에는 당신이 남아 있어요. 이제는 이 문장을 처음 보았던 순간의 감정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무심코 꺼내들었던 낡은 편지 한 장. 한글도 모르는 제가 그 문장의 울림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답은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 상처, 사랑, 기다림, 그런 마음들이 배어있는 통로였습니다. 말끝의 어조, 말투의 높낮이, 문장 끝에 덧붙여진 숨소리 하나까지도 모두 마음의 일부였던 거죠. 서울에서 마지막 날, 저는 광화문 근처에 있는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언어학 섹션에서 책을 고르던 중 우연히 한 초등학생 무리가 옆에서 소리를 내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소리내어 읽은 문장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에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말이란 게 꼭 말로 다 해야만 통하는 게 아니었어요. 흐몽족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순간 장로님의 느릿한 설명 속에 담긴 체온, 세아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감싸던 그 밤의 침묵. 모두 말이었고 모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어쩌면 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요. 당신이 남긴 말 끝에 온기를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꿨어요. 말은 언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저를 데려온 거예요. 혹시 당신이 듣고 있다면 이제 제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말을 남겨주셔서.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요. 한국의 방언, 흐몽족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안에 담긴 정서, 구조를 연구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말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말의 감정을 해석하고 전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윤세아 씨는 그런 제 결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결국 제2의 인생을 쓰게 만들었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 끝에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후 저는 다시 흐몽족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가 아닌 가족을 만나는 마음으로요. 아이들은 여전히 제 이름을 그 따뜻한 억양으로 불러주었고 장로님은 여전히 느릿한 말투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언어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의 형태보다 말의 온기를 가르치는 학교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의 끝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이제 저는 압니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말 끝의 온기란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보낸 작은 신호이며 그 온기를 이해한 순간 우리는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이제 제 삶은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 끝의 온기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건너온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해할 수 없어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한 문장, 한 말투, 한 목소리가 있으셨나요? 그 말 끝에 담긴 온기, 그 작은 떨림이 여러분께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말 끝에서 온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을 남길 수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